김영철 방남 2박 3일 동안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방남하고 돌아갔는데 워낙이 깜깜이 행보였잖아요. 호텔 안에만 뭐 사실상 뭐 거기에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지내는지가 알려지지 않아서 몹시 궁금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뒷얘기가 하나하나 속속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김영철이 워커힐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이게 뭐 문건이 하나 공개가 된 모양이네요. 노은지 기자. 그렇습니다. 좀 비밀 일정이었고 워낙 깜깜이로 움직였는데 호텔 직원들은 이걸 일일이 기록하다 보니까 호텔 문건, 호텔에서 정리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김영철 일행의 어떤 동선도 드러났는데요. 네. 지금 빨간 글씨를 한번 좀 자세히 봐주시면 뭐 새벽에도 국정원 관계자, 뭐 그리고 일단 이제 16층 라운지를 행사 관계자들이 계속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5층부터 17층까지 통째로 비워서 사용했다. 이건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폐회식 이후에 자정을 넘겨서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도 새벽까지 16층을 활용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한 가지 조금 흥미로운 게 호텔 룸 안에서 흡연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새벽에도 국정원 관계자와 함께 흡연하심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호텔 직원이 어떤 김영철 일행의 어떤 행동을 메모를 해놓은 건데요. 패밀리 룸을 사용했고 거기서 흡연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벽까지 우리 측 관계자들과 만났고 대화도 나눴고 그리고 흡연을 했다 이런 것까지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호텔은 다 금연구역입니다. 근데 이제 김영철은 자유롭게 담배를 피웠던 모양이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것이죠. 김영철 숙소는 워커힐 호텔 17층이었고요. 그 16층은 통일부 당국자들이 16층을 썼는데 16층 패밀리룸에서 김영철이 담배를 피웠다는 거니까 16층, 17층을 뭐 자유롭게 김영철이 뭐 드나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이 김영철이 담배를 피운 것 이 사실 자체를 저는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담배를 피웠다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신부장. 네. 남자들 김영철이 뭐 끼견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뭔가 좀 스트레스 받고 뭔가 좀 안 풀릴 때 담배 피잖아요. 예. 네. 김영철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굉장히 긴장되고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김영철을 내려보내면서 주문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2박 3일 동안 임자가 가서 이런 거 좀 해와. 미션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 중에 1번이 뭐겠습니까? 제재 좀 풀고 아하. 어떻게든 남한 돈 좀 얻어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와 이러지 않겠어요? 예. 근데 우리 측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때문에 제재를 풀 수가 없어요. 예.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비핵화의 진정성을 좀 보이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김영철이 야 이거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 얻어서 가면 나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 담당 일꾼이 남한에 내려와서 오랜 시간 있다 간다는 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래로 예. 남한에 와서 이렇게 얼굴을 노출시키고 하고 간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 실제로 누가 죽었어요? 맞습니다. 장성택의 경우에도 그 죄목 중에 보면 예. 경제 시찰단으로 서울에 가서 예. 남조선 당국자들하고 낄낄대면서 술 마시고 아이고. 예. 놀았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북한이 내려오면 우리 국정원에서 어떻게든 이 남한의 냄새, 남한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려고 해요. 예. 그래서 마음을 좀 돌리게 하려고. 술도 좀 마시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룸사롱에 데려가서 막 양주를 막 먹이고 하죠. 최승철이란 통정부 부부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죽었어요. 최승철 같은 경우는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남 일꾼 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예. 죽습니다. 바로 그 죄목 중에 하나가 남한에 내려가서 남한 당국자들하고 술 먹고 놀면서 예. 자기의 본분을 잃었다. 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의 어떤 초조함이 담배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워커힐 호텔에서 김영철이 일행이 2박 3일 동안 묵었는데 이 방을 17층만 뭐 빌린 게 아니라 그 뭐 최고급 방까지 같이 빌렸다면서요, 당시에? 예, 일단 별관으로 있는 그러니까 바로 뒤에 언덕에 있는 아차산 언덕에 있는 초호화 별관까지 같이 빌렸던 건데요. 어허. 예, 그때 당시 지금 보면은 비용이 계산돼 있지만 1,815만 원짜리의 그런 초호화 그런 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인기 유명 연예인이었던 김희선 씨도 여기서 결혼한 것으로 해서 유명했었고요. 그랬군요. 근데 이제 이 하루를 여기는 예약을 했는데 중복으로 이제 본관에 있잖아요. 17층 전체를 똑같이 예약을 다 전체 그 방을 17층의 전체 방을 예약을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총 계산을 해보니까 약 4,500만 원.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한 6,315만 원을 이 일행들이 오는 그 숙소에다가 모두 다 투자를 한 거죠. 예. 근데 저는
대목에서 궁금한 것이 25일 날은 지금 에스톤하우스를 예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17층도 동시에 예약이 돼 있던 거란 말이죠. 에스톤하우스는요, 시청자 여러분, 워커 이럴 때 본관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별관에 따로 있는 방이거든. 따로 있는 방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26일 새벽까지도 김영철이 담배 피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와가지고 에스톤하우스 이동해서 저기서 잔 것인지 아니면 저기 에스톤하우스는 빌려만 놓고 저 17층에서 계속 숙박을 한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부장. 예. 정확한 건 이제 좀 더 밝혀줘야 되겠지만요. 예. 제가 추정할 때는 17층에서 자고 16층에서 회담하고 예. 또 17층에 올라가서 좀 쉬고 16층에 내려와서 또 회담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한국 언론에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네. 자칫 잘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웃고 지나가는 모습이 투숙객이든 예. 아니면은 한국 언론에 잡혀서 보도가 되면 너 서울 내려가서 너 표정 좋더라? 라고 지금 올라가서 예.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1번. 그리고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김영철이 내려왔다고 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동선을 최소화하면서 남한 당국자들하고 예. 대화를 하면서 제재 좀 풀어줘. 예. 훈련 좀 하지 말아줘. 미국한테 얘기 좀 해줘. 예. 이런 얘기를 더 하는데 시간을 쓰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방남을 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현송월 왔다 갔죠? 김여정 왔다 갔죠? 이번에 김영철 일행이 왔다 갔는데, 이게 이제 비용이 비용이 지출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서요, 노은지 기자. 일단 예. 조금 전에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숙박을 한 호텔의 어떤 숙식비, 숙박비 같은 것들이 조금 추정이 되다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의 이제 저희 추정치입니다. 통일부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요. 예.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김여정이 워낙 이제 또 돈을 많이 좀 지출이 되는 편이지만 그래도 예. 김영철 일행도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영철 일행이 2박 3일 머무는데 한 7,189만 원 정도 저기 한 숙박비 정도 그 포함이 된 내용인데요. 그 정도 들었을 거다. 왜냐면 에스톤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그 워커힐 호텔에 3개 층 전체를 빌리는데 뭔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천만 원 정도 이상이 들었을 거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요. 현송월 일행도 1박 2일 사전 점검할 때 2,700만 원이 들었었고 김여정 일행 역시 2박 3일인데 저 때는 워낙 이제 좀 에스톤하우스도 실제로 이용을 했다고 하고요. 2억 4천만 원 정도 통일부가 밝힌 내용인데 그래서 실제로 북한 고위급 인사 박람회 들어간 비용이 3억 3천만 원 정도, 저 정도가 더 넘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이런 이 비용과 관련해서요.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거든요. 야당에서는 너무 이거 과잉 의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에 대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들끓고 그다음에 그 스위트룸이 하루 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돈으로 지출했습니까? 그 살인범에게. 남과 북은 이중적인 관계에 있지요. 북한은 우리에게 반국가 단체지만 또한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것도 사실이지요. 그 이중적 성격을 이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그 비용은 모두 우리 땅에 떨어진 돈입니다. 북한한테 돌아간 돈은 없고요. 그리고 남북 간에는 정부 대표가 상대 지역을 방문하면 그 안전이라든가 이 예우라든가 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간의 질의응답을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돈은 얼마가 들어갔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철이 오고 나서 우리는 무언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뭐 수십억을 못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영철의 약간 의도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김영철은 뭔가 이번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요구 조건들을 파악하러 온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북미 대화에 나가면 미국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온 것 같다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 얘기였단 말이죠, 신부장.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예. 요즘에 이제 화두가 탐색적 대화라는 거죠. 탐색적 대화. 예. 북한은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한 거고요. 그 패를 좀 읽어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좀 판단이 서고. 네. 미국 역시 김정은이 어떻게 할 건지 좀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중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중매. 다만 한국 정부가 중간에 서갖고 예. 북한 얘기를 들어서 미국한테 이제 전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고 또
미국 얘기를 또 우리가 들어서 예. 북한한테 해주고 하는 그런 정보의 중개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 쪽에서. 예. 그래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직 북미 간에 본격적으로 1대1 대화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런 서로 탐색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어허. 그래서 김영철이 와서 2박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예.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의중을 우리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군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 김영철이 이제 박람회를 하고 돌아갔는데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보도하고 있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먼저 현송월하고 김여정이 이제 박람회를 하고 돌아갔을 때 북한 매체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때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대표단의 귀한 보고를 받으시고 만족을 표시하셨으며 3주년 관현악단 성원들로부터 공연장 분위기와 공연에 대한 반향을 보고받으시고 문재인 대통령 내비를 비롯하여 남녘 동포들이 공연을 보면서 뜨겁게 화답하고 환호하며 만족을 표시하였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송월과 김여정이 왔다 갔을 때는 대대적으로 김정은까지 나서서 뭐 환영해주고 했는데 이번 김영철 박람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조용한 것 같습니다.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방금 보셨지만 일단 노동신문에 기본적으로 사진이 실리게 되는데 그 사진의 사이즈와 얼마나 글을 실었는지 그 사이즈로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중점을 둬서 하느냐 혹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고위급 대표단이 27일 날 평양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전혀 없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기사도 사실 몇 줄 안 됩니다. 상당히 작은 면적이라서 사실 뭐 사진이 공개 안 된 거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서도 우리도 이제 전혀 사진이라든지 영상이 없잖아요. 예. 밖에 돌아다닌 그 영상만 있을 뿐이지 회담장 사진이 없는데 어떤 그런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사진을 실체하는 건지 다양한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김영철 박람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내려가서 남한 당국자들하고 술 먹고 놀면서 예. 자기의 본분을 잃었다. 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의 어떤 초조함이 담배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워커힐 호텔에서 김영철이 일행이 2박 3일 동안 묵었는데 이 방을 17층만 뭐 빌린 게 아니라 그 뭐 최고급 방까지 같이 빌렸다면서요, 당시에? 예, 일단 별관으로 네. 있는 그러니까 바로 뒤에 언덕에 있는 아차산 언덕에 있는 초호화 별관까지 같이 빌렸던 건데요. 어허. 예, 그때 당시 지금 보면은 비용이 계산돼 있지만 1,815만 원짜리의 그런 초호화 그런 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인기 유명 연예인이었던 김희선 씨도 여기서 결혼한 것으로 해서 유명했었고요. 그랬군요. 근데 이제 이 하루를 여기는 예약을 했는데 중복으로 이제 본관에 있잖아요. 17층 전체를 똑같이 예약을 다 전체 그 방을 17층의 전체 방을 예약을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총 계산을 해보니까 약 4,500만 원.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한 6,315만 원을 이 일행들이 오는 그 숙소에다가 모두 다 투자를 한 거죠. 예.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이 25일 날은 지금 에스톤하우스를 예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17층도 동시에 예약이 돼 있던 거란 말이죠. 에스톤하우스는요, 시청자 여러분, 워커힐 때 본관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별관에 따로 있는 방이거든. 따로 있는 방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26일 새벽까지도 김영철이 담배 피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와가지고 에스톤하우스 이동해서 저기서 잔 것인지 아니면 저기 에스톤하우스는 빌려만 놓고 저 17층에서 계속 숙박을 한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부장. 예. 정확한 건 이제 좀 더 밝혀줘야 되겠지만요. 예. 제가 추정할 때는 17층에서 자고 16층에서 회담하고 예. 또 17층에 올라가서 좀 쉬고 16층에 내려와서 또 회담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철 박람 2박 3일 동안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박람하고 돌아갔는데 워낙이 깜깜이 행보였잖아요. 호텔 안에만 뭐 사실상 뭐 거기에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지내는지가 알려지지 않아서 몹시 궁금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뒷얘기가 하나하나 쏙쏙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김영철이 워커힐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이게 뭐 문건이 하나 공개가 된 모양이네요, 노은지 기자. 그렇습니다. 좀 비밀 일정이었고 워낙 깜깜이로 움직였는데 호텔 직원들은 이걸 일일이 기록하다 보니까 호텔 문건, 호텔에서 어허. 정리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김영철 일행의 어떤 동선도 드러났는데요. 네. 지금 빨간 글씨를 한번 좀 자세히 봐주시면 뭐 새벽에도 국정원 관계자, 뭐 그리고 일단 이제 16층 라운지를 행사 관계자들이 계속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5층부터 17층까지 통째로 비워서 사용했다. 이건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폐회식 이후에 자정을 넘겨서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도 새벽까지 16층을 활용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한 가지 조금 흥미로운 게 호텔 룸 안에서 흡연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새벽에도 국정원 관계자와 함께 흡연하심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호텔 직원이 어떤 김영철 일행의 어떤 행동을 메모를 해놓은 건데요. 패밀리 룸을 사용했고 거기서 흡연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벽까지 우리 측 관계자들과 만났고 대화도 나눴고 그리고 예. 흡연을 했다 이런 것까지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호텔은 다 금연구역입니다. 근데 이제 김영철은 자유롭게 담배를 피웠던 모양이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것이요. 김영철 숙소는 워커힐 호텔 17층이었고요. 그 16층은 통일부 당국자들이 16층을 썼는데 16층 패밀리룸에서 김영철이 담배를 피웠다는 거니까 16층, 17층을 뭐 자유롭게 김영철이 뭐 드나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이 김영철이 담배를 피운 것 이 사실 자체를 저는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담배를 피웠다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좀 의미가 관련해서요.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거든요. 야당에서는 너무 이거 과잉 의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에 대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들끓고 그다음에 그 스위트룸이 하루 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돈으로 지출했습니까? 그 살인범에게. 남과 북은 이중적인 관계에 있지요. 북한은 우리에게 반국가 단체지만 또한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것도 사실이지요. 그 이중적 성격을 이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그 비용은 모두 우리 땅에 떨어진 돈입니다. 북한한테 돌아간 돈은 없고요. 그리고 남북 간에는 정부 대표가 상대 지역을 방문하면 그 안전이라든가 이 예우라든가 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간의 질의응답을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돈은 얼마가 들어갔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철이 오고 나서 우리는 무언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뭐 수십억을 못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영철의 약간 의도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김영철은 뭔가 이번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요구 조건들을 파악하러 온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북미 대화에 나가면 미국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온 것 같다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 얘기였단 말이죠, 신 부장.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예. 요즘에 이제 화두가 탐색적 대화라는 거죠. 아. 탐색적 대화. 예. 북한은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한 거고요. 그 패를 좀 읽어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좀 판단이 서고. 네. 미국 역시 김정은이 어떻게 할 건지 좀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중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중매.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한국 언론에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네. 자칫 잘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웃고 지나가는 모습이 투숙객이든 예. 아니면은 한국 언론에 잡혀서 보도가 되면 너 서울 내려가서 너 표정 좋더라? 라고 지금 올라가서 예.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1번. 그리고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김영철이 내려왔다고 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동선을 최소화하면서 아. 남한 당국자들하고 예. 대화를 하면서 제재 좀 풀어줘. 예, 예. 훈련 좀 하지 말아줘. 미국한테 얘기 좀 해줘. 예. 이런 얘기를 더 하는데 시간을 쓰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방남을 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현송월 왔다 갔죠? 김여정 왔다 갔죠? 이번에 김영철 일행이 왔다 갔는데, 이게 이제 비용이 비용이 지출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서요, 노은지 기자? 일단 예. 조금 전에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숙박을 한 호텔의 어떤 숙식비, 숙박비 같은 것들이 조금 추정이 되다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의 이제 저희 추정치입니다. 통일부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요. 예.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김여정이 워낙 이제 또 돈을 많이 좀 지출이 되는 편이지만 그래도 예. 김영철 일행도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영철 일행이 2박 3일 머무는데 한 7,189만 원 정도 저기 한 숙박비 정도 포함이 된 내용인데요. 그 정도 들었을 거다. 왜냐면 에스톤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그
워커힐 호텔에 3개층 전체를 빌리는데 뭔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천만 원 정도 이상이 들었을 거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요. 현송월 일행도 1박 2일 사전 점검할 때 2,700만 원이 들었었고 김여정 일행 역시 2박 3일인데 저 때는 워낙 이제 좀 에스톤하우스도 실제로 이용을 했다고 하고요. 2억 4천만 원 정도 통일부가 밝힌 내용인데 그래서 실제로 북한 고위급 인사 박람회 들어간 비용이 3억 3천만 원 정도 저 정도가 더 넘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이런 이 비용과 있을 것 같거든요, 신부장. 네. 남자들, 김영철이 뭐 끼견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뭔가 좀 스트레스 받고 뭔가 좀 안 풀릴 때 담배 피잖아요. 예. 김영철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굉장히 긴장되고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김영철을 내려보내면서 주문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2박 3일 동안 임자가 가서 이런 거 좀 해와. 미션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 중에 1번이 뭐겠습니까? 제재 좀 풀고, 아하. 어떻게든 남한 돈 얻어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와. 이러지 않겠어요? 예. 근데, 우리 측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때문에 제재를 풀 수가 없어요. 예.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비핵화의 진정성을 좀 보이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김영철이, 야, 이거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 얻어서 가면 나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 담당 일꾼이 남한에 내려와서 오랜 시간 있다 간다는 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래로 예. 남한에 와서 이렇게 얼굴을 노출시키고 하고 간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 실제로 누가 죽었어요? 맞습니다. 장성택의 경우에도 그 죄목 중에 보면 예. 경제 시찰단으로 서울에 가서 예. 남조선 당국자들하고 낄낄대면서 술 마시고 아이고. 예. 놀았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북한이 내려오면 우리 국정원에서 어떻게든 이 남한의 냄새, 남한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려고 해요. 예. 그래서 마음을 좀 돌리게 하려고. 술도 좀 마시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룸사롱에 데려가서 막 양주를 막 먹이고 하죠. 최승철이란 통정부 부부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죽었어요. 최승철 같은 경우는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남 일꾼 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예. 죽습니다. 바로 그 죄목 중에 하나가 남한의